네, 거리를 걷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점상 철거위로 결성되어 있는 비민해방 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최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관세 문제로 세계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의 경제적인 위기와 부채를 탕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증시는 폭락하고 매그니피센트라는 미국의 7대 그 대형 회사입니다. 이곳에 시가총액이 1,000조 원 가까이 증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당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국민의힘 중심으로 관료들이 그런 입장과 태도를 견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조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과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여러분 오래전에 이곳에서 광우병 투쟁했죠. 30개월 미만의 손은 수입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그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위로 되돌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부채가 무려 33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한 해에 약 28조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10조가량 새로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미국의 트럼프는 바로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여를 해서 자기네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전부터 경제 관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트래핑 딜레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달러는 기축통화는 그리고 환율은 그냥 일방적으로 강세거나 아니면 약세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외환시장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는 달러를 강세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금의 미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거의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국의 금리를 낮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은 지금도 굉장히 물가가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더욱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자기네 나라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국채를 사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기네 나라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주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서 자기네 그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고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에서 탈퇴를 하면 반그린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와 비공개적으로 환율 협상을 해서 원달러 환율을 미국의 필요에 맞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아주 못된 짓을 벌여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거의 경제공황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종속성, 경제적인 그런 조건에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욱 늘리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외종속적인 무역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걷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한 끼 해결하려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식비가 올랐습니까? 어디 식비뿐입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자영업자 수십만 명이 내란 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스스로 가게를 접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 실정이죠. 농민들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농수산물 이런 수입을 확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자기네들의 생존권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이고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으며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실업률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진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복지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도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자신들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빈곤율은 14%고요. 그리고 또 OECD 국가에서도 최고 낮은 그런 복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이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생계를 걱정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선거는 계속 있어 왔지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를 걷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 음모 세력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도록 이번 선거 반드시 내란 척결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실천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